상군TV입니다. 오늘은 엑셀 기초 첫 시간으로 화면 구성 및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처음 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맨 윗부분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가 있고요. 이거는 기타 명령을 클릭하셔서 모든 명령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추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으로 보내면 추가가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메뉴 탭이 있습니다. 메뉴 탭은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발 도구 탭을 추가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나 표서식을 할 때 활성화 탭이 나오게 되죠. 관련해 가지고 해당 메뉴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거나 하면 이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제목이 따져서 제목 표시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리본 메뉴입니다. 자, 리본 메뉴에는 각각의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요. 홈 탭에서는 뭐 글꼴, 맞춤, 표시 형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다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런치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아주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다 동일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팝업 메뉴로 뜨고요. 다른 메뉴에서들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부분을 런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식 탭도 지금 데이터 이쪽에 보면 런치 버튼이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름 상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름 상자는 말 그대로 그 셀의 주소를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이름 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수식 입력줄이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것을 수식 입력줄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 보면 전체 시트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시트 전체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의의 셀에 클릭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워크시트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그 워크시트의 열번호는 A부터 XFD까지 있고요. 숫자로 말하면 16,384열이 되겠죠. 그리고 행번호는 1, 2, 3, 4 알파벳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1부터 148,576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 탭은 기본적으로 3개가 보이고요. 이 밑에가 상태 표시줄,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곳을 워크시트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이제 스크롤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쓸 수 있는 확대 축소 버튼이 있죠. 확대 축소 바도 있고요. 그리고 문서 보기 선택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기본 보기,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윈도우 제어 버튼, 그리고 리본 메뉴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본 메뉴 제어 버튼을 누르고 있죠. 이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윈도우 제어 버튼이죠. 자, 이제 데이터 입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엑셀은 수치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자와 숫자를 철저히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 셀을 넘어서서 문자가 입력이 되면 다음 셀에까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음 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근데 숫자는 길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바뀝니다. 이 한 셀을 숫자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문자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줄여보시면 문자는 에러가 나지 않지만 숫자는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납니다. 오류값 표시가 되는 거죠. 샵으로 해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이 숫자와 문자를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밑에 보이시면 1, 1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임의대로 텍스트로 해서 입력을 한 것도 있고요.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해서 입력을 했는데요. 물론 얘네는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을 해서는 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썸 수식 있죠? 수식으로 해서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식으로서는 더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 느낌표를 클릭해 보시면 숫자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변환을 해야 여기 보시면 수식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죠. 자, 이게 문자형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이거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빼기 기호가 붙으면 문자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들어간 거는 숫자죠. 33 숫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33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앰퍼센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호가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또한 뒤에 한글하고 숫자하고 섞여 있어도 이거는 문자로 인식합니다. 당연히 특수 기호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의가 내려지는데요.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칠 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한글, 영문 전부 다 문자죠. 자, 숫자 자, 변함없이 숫자는 숫자입니다. 자, 문자 중에서도 잠깐 팁으로 말씀드릴 게 Alt 엔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셀 안에서 줄바꿈이 되죠. 근데 엑셀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줄바꿈을 하게 되면 이 Alt 엔터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셀을 딱 늘려봤을 때 Alt 엔터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셀이 아무리 넓어져도 그 줄바꿈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줄바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하게 되죠. 셀을 늘려보고 줄여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문자와 숫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왼쪽 정렬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 시간, 백분율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우측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막간으로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지금 시각이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스템 시간과 시스템 날짜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들을 한번 요 위에 표시 형식에서 특정 서식 없음 일반으로 돌리시면 자, 이렇게 숫자로 바뀌게 되죠. 시간도 마찬가지로 일반 서식, 특정 서식 없음으로 하면 이렇게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차이점은 숫자는 날짜는 1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시다
자, 12시를 갖다가 일반으로 돌리면 0.5가 되죠. 자, 이 날짜의 비밀이 뭐냐면, 날짜는 슬래시나 빼기 기호를 하면 됩니다. 자, 1900년 1월 2일을 일반으로 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날짜가 합산이 되어서 숫자가 합산이 돼서 오늘 날짜가 43,87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12시가 0.5가 되면은 (24시가) 일반으로 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1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1보다 작고요. 날짜는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백분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실 때 시간은 콜론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백분율은 그냥 숫자와 기호로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게 또 뭐 있냐면 이렇게 수식이 결부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백분율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이렇게 수식에서 백분율로 변환해 주는 방법이 있죠. 어쨌든 이 숫자, 날짜, 시간, 백분율 전부 오른쪽 우측 정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수치 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문자와 숫자를 철저히 구분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자를 입력을 할 때는 한글을 치고요.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죠. 한자 키. 그래서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삽입 탭에 가보시면 기호라고 있죠. 이 기호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윙딩스라고 있습니다. 윙딩스. 자, 윙딩스에 가보시면 1, 2, 3, 윙딩스 1, 2, 3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기호들이 가장 활용이 많이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글 자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미음. 자, 미음하고 한자를 누르면,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미음이.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이응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응은 원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읒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로 해서 1, 2, 3, 4로 해도 나오고요. 이렇게. 자, 한글 자음에다가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미음, 이응, 지읒 가장 많이 활용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게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월요일이라고 쓰고 쭉 옆으로 드래그 해보시면 월화수 뭐 1월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보시면 1, 2, 3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죠. 이 이유가 엑셀 옵션에 고급편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셀 옵션 고급에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있죠. 일반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입력하기 편리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쪽 부분에 보면, 목록 항목 구분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목록 가져올 범위. 자, 직접 여기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상자 안에 직접 범위를 지정을 해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손쉽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입력하고 쭉 드래그 하게 되면 가나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채우기가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 부분 셀의 끝부분에 되면 열십자로 바뀌죠. 이 부분이 1을 입력한 다음에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1로 되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채우기 핸들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입력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 방법 팁인데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키로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서 데이터를 입력하죠. 근데 사실은 엑셀은 이렇게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과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범위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자, 손쉽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새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 파일이 나오는데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3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시트가 이제 그룹화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A 열을 줄이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C2, 시트 3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여러 시트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셀 범위 이동, 삽입, 복사, 삭제, 필터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컨트롤 키는요, 부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는. 시프트 키는 내가 표의 시작 지점과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표 전체가 지정이 되죠. 물론 단축키 컨트롤 별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클릭을 해서 용이하게 셀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들 활용하시죠.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는 열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행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하시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이렇게 하면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움직일 때 마우스의 스크롤 바를 마우스의 휠 버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엔터는 밑으로 움직이고요. 탭은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Shift 엔터는 위로 이동하죠. 자, 이번에 Shift 엔터는 위로 이동을 하고요. Shift 탭 같은 경우 Shift 탭은 좌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엔터는 아래로 이동을 하고 탭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Shift 엔터는 위로 이동, 그 다음에 Shift 탭은 좌로 이동,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익히게 된다면. 자,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없을 때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방향키 이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하시고 홈 탭에서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빈 셀이라고 있죠. 이 빈 셀을 지정하시면 이렇게 빈 셀도 범위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때 많죠. 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 이 위에 열을 잡고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이 원래 있었던 그 열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동일하게 서식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삽입을 할 때는 열은 열 번호를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삽입이 되고요. 자, 행은 마찬가지로 행을 클릭하셔서 삽입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내 중간에서 내가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삽입 팝업창이 떠가지고요. 셀을 아래로 밀지 오른쪽으로 밀지 이렇게 행 전체를 할지 열 전체를 할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삭제는 말 그대로 내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동일하게 이제 위로 밀기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필터는 내가 정렬을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표 제목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데이터 탭에서 이렇게 필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서 이렇게 필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하실 때요. 정렬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오름차순 정렬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순 1, 2, 3, 4, 5, A, B, C, D 그리고 내림차순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합파타순 5, 4, 3, 1, E, D, C, B, A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정렬을 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그 제목 표시에 표의 표 제목에 클릭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 이게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지금 중간중간 데이터가 비어있기 때문인데요. 전체를 잡고 정렬을 클릭하셔서 나는 구매일자와 기준을 추가해서 구매자로 내가 오름차순을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다중조건을 할 때는 이렇게 기준을 추가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표 제목으로 나오고요.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열 R, 열 T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하실 때 와일드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엑셀에서 와일드 카드는 별 표시하고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씨성을 가진 세 글자로 된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김 물음표 물음표겠죠. 근데 두 글자인 사람을 찾겠다. 그러면 물음표가 하나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필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김군이라는 한 사람만 이렇게 필터가 되겠죠. 근데 솔직히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별 표시가 훨씬 더 사용이 많겠죠. 왜냐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 있지만 별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김씨성을 가진 사람. 자, 이 물음표하고 별표 같은 경우는 이 글자의 앞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